안녕하세요, 켈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과연 렌트로 사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이득인가를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신혼 초반부터 남편과 저는 투자 우선순위에 관해서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남편은 주식 투자, 저는 내 집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며 많이 아까워했고 집을 사는 것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더라도 그 돈은 내 집이 되니까 월세는 버리는 돈, 은행 이자는 집을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10월달 가계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년 동안 집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돈인 약 20만 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내 집 마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계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계산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LA 지역을 타겟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미국 남가주, 특히 LA 지역의 집값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저희는 Zillow라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첫 번째 집은 3베드, 3베스의 싱글하우스인 119만 5천 불 집입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집이고요.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식이라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3베드, 2베스의 콘도입니다. 84만 불이고요. 195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여기도 역시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HOA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매월 최소 50불에서 많게는 500불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주거 공간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베드 원베스트로 한 달 월세는 2,300불입니다. 첫 번째 집인 120만 불의 집을 사기 위해서 저는 20%의 다운 페이먼트인 24만 불을 먼저 내야 합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현재 은행 융자는 약 2.89%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한 달에 원금으로 2,667불, 은행 이자로는 1,324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저는 집의 재산세 0.77%를 내면 한 달에 770불이 나가고 집 보험 약 150불, 그리고 집 수리비로 집값의 약 1%인 1000불을 책정하겠습니다. 물론 이 집은 2020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첫 1년에서 3년은 수리비가 아예 안 나갈 수 있지만 4년차, 5년차,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에 훅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집을 사게 됨으로써 한 달에 5,911불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집인 84만 불 콘도입니다. 이 콘도를 사기 위해서 저는 20% 다운 페이먼트인 16만 8천 불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 융자를 받습니다. 처음과 같이 2.89 은행 이자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금 1,867불, 그리고 이자인 926불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집의 재산세 한 달에 539불, 집 보험 150불, 콘도이기에 제가 내야 될 HOA는 200불이고 수리비 예상 금액은 집 가격의 1%인 700불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집을 사게 됨으로써 한 달에 4,382불을 쓰게 됩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저는 원금도 내게 되지만 irrecovery cost라고 해서 회수 불가능 비용도 함께 쓰이게 되죠. 회수 불가능 비용에는 은행이자, 재산세 등등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집의 irrecovery cost는 3,244불, 그리고 두 번째 집의 irrecovery cost는 2,515불이 되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300불이고 보험비는 한 달에 약 20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아파트 월세 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져놓았죠. 바로 이 집을 사게 되면서 제가 손해볼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다운 페이먼트를 집을 사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달에 드는 비용에서 아파트 렌트비 차액들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로 계산해 봤을 때 제가 투자한 다운 페이먼트와 렌트비의 차액의 월 평균 수익은 첫 번째 집은 2,295불,
두 번째 집은 1,581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10%는 절대로 어려운 수익률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는 저의 401k도 2020년도에만 1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을 사게 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저는 제가 빌린 은행 돈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물론 저의 전체 수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집은 월 789불, 두 번째 집은 월 552불씩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 저는 첫 번째 집을 사게 됨으로써 저의 토탈 irrecovery cost는 한 달에 4,750불, 두 번째 집은 3,544불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원금을 제외한 비용이니 제가 한 달에 아파트 월세로 나갈 irrecovery cost인 2,320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큰 비용입니다. 다시 처음에 1년 회수 불가능 비용으로 보자면 1년의 아파트 월세가 집 가격의 5%가 넘을 경우 그 집을 소유하는 게 이득이겠지만 5%보다 낮을 경우 회수 불가능 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파트 월세가 훨씬 더 재정적인 면에서 이득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익들도 굉장히 과소평가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계산한 금액은 1년을 비교한 계산법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고 모두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0년, 20년, 30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이니셜 코스트로 놓고 매월 차액을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10%로 계산하겠습니다. 10년 뒤에 이 돈은 각각 139만 불, 87만 5천 불, 20년 뒤에는 450만 불, 279만 5천 불, 30년 뒤에는 1295만 불, 그리고 800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계상으로 미국의 집값은 매년 3%씩 오른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첫 번째 집은 162만 2,700불, 상환하지 못한 저의 융자와 집을 팔 때 드는 수수료를 제외한 저의 수익은 42만 6,343불입니다. 20년 뒤에는 집값은 216만 7,333불, 저의 수익은 142만 4,449불입니다. 30년 뒤에 집값은 292만 불, 수수료를 제외하면 저의 순이익은 259만 2,318불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집은 10년 뒤 집값은 111만 5,451불, 저의 순수익은 29만 4,833불, 20년 뒤에 이 집은 149만 9,072불, 순수익은 98만 5,217불, 30년 뒤에 이 집은 201만 4,628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의 순수익은 179만 3,021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주식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만 했을 경우 첫 번째 집은 5배, 두 번째 집은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식 투자 안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죠. 너무 자주 사고 팔고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큰 세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인한 원금 보장도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투자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가 튼튼하고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그 어느 누구도 테슬라, 아마존이 망할 거라고 베팅하지 않는 것처럼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하셔서 진정 집을 사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